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40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순실이 누나가 이제 다 꺾어졌으니까 뭐 싫어하든 말든 우린 쫙 갑니다. 자,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함께 하실 분 심쿵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그리고 아니 최변 진짜 댓글 보니까요. 예. 역사 선생 하세요 그러는데 저요? 예. 학원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 너무 늙었다고. 아니에요. 할배로부터 배우는 역사. 너무하다 진짜. 노인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입학 시험. 아니 나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이제 그 광화문 지난주에 이제 광화문 나가는데 전철을 탔거든요. 이제 평상시 전철 탈 기회가 없잖아. 근데 전철을 타는데 이렇게 자리가 그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을 생각하고 안 앉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다 안 앉아. 근데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럴 때 최변이 있으면 사람들이 앉으라고 양보하기가 전철에서 양보를 받았댔잖아. 아 진짜로 받으셨어요? 그건 5년 됐어. 40대 중반. 40대 중반부터. 네. 전에 제가 교대역에서 전철을 타고 저 동부지법에 가려면 건대입구역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쵸. 잠실쯤 갔는데 자리가 하나 났어요. 근데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는데 누가 내 저기 옷자락을 자꾸 당기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할머니가 앉아 계시다가 나보고 여기 자리 났으니까 앉으라고. 그래서 다른 내가 사람들 젊은 사람도 안 앉고 서 이렇게 있어. 쫙 보니까 이제 제일 늙은 놈이 나니까 앉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저 여기서 내리는데요. 그리고 잠실에서 내 일부러 내렸잖아. 쪽팔려서. 야,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주에 가서 농사 짓는 우리 민족의 위대함, 연해주 가서 농사를 짓고 중앙아시아 갖고 농사를 짓고. 하얼빈 가서 농사 지으라고. 네, 아니 근데 그 얘기할 때 우리가 민족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지하철 이런 거 타보면 네. 이게 단순 경로상이 아니라 우리 민족 국민들이 갖고 있는 측은지심 공감의 능력이에요, 저게. 자리에 있으면 예를 들어 나보다 한 5살, 10살인데 조금 힘들어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앉아요. 네. 이게 엄청난 우리 민족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이 또 지혜로움과 어떤 자애로움으로 젊은이들한테 어떤 지식을 존경받게. 전수하고 이런 거였는데 요새 노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임산부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뭐 치마를 들어 올렸다느니 예. 이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주로 일배들 아니에요? 늙은 일배? 뭐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일배나 늙은이나 똑같은 말이 돼가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아니 늙은 일배 노래 그거 개사였고 만들자 그랬잖아 우리 지난번에. 아니 진짜 왜냐면 지금도 이번 일요일날 그렇게 하면 저희 아버님 세대들도 예. 막 얘기하는 게 뭐 동정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그렇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속았다. 라든지 불쌍하다. 뭐 아니 뭐 유언비어 또 카톡 찌라시 또 돌더라고요. 우리 단톡방에 그 뭐 자기 목사라 그러면서 계속 그래요. 예. 박근혜 대통령 당하고 사기를 당했는데 왜 자꾸만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그 찌라시 이렇게 답변해서 유명해졌잖아요. 네. 근데 답변할 가치도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들고 와서 막 이 설득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와서 막 그러고 있으니 이게 세대 단절이 너무 심한 거죠. 큰일 났어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만주 독립운동. 네. 오늘은 연해주와 미주. 네. 야, 연해주하고 미주 하는데 그래도 다음 관광지. 아니 그게 아니고 관광지가 아니라 미주 할 때 예. 이승만 슈킹의 그 제왕 예. 이승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걸 알고 보니까 딱 또 미국이 보이더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갖고. 근데 이번 역사는 그 슈킹 역사는 안 나오더라고. 그건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분할해서 서술하는 거고 대신에 그 슈킹과 싸운 한길수라는 그렇죠, 한길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제가 딱 발굴했잖아요. 네. 그 한길수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한길사라는 출판사 만들었던 거 아닌데. 자, 연해주 얘기 들어가시죠. 그 전에 예.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역사전쟁이라는 원고를 옛날에 썼을 때 예. 한 출판사 한 20개 정도 이렇게 안 됐었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컨택할 때. 네, 그때 이제 국정화 뜨기 전에 그럴 땐 무조건 나한테 갖고 와요. 그때는 전혀 모를 때. 아니, 그럴 때는 무조건 가져오면 돼. 여기 엄청나게 많이 가져와요, 그런 사람들. 그래요? 그럼요. 하여튼 그때는 이제 전혀 몰랐을 때니까. 근데 그 이제 국정화 뜨면서 그 책이 나와서 됐잖아요. 근데 20군데 갔을 때 아무도 안 받아줬어? 다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만났던 사람들도 이거는
이슈가 짧기 때문에 시장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근데 이게 아닌데 이제 사건이 터지고 모르는 나니까 거지. 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이후에 단박에 한국사를 쓰고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요, 개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도사님 만나서도 제가 옛날에 그 4.13 총선 전에 개헌 얘기도 막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막 하셔서 대통령께서가 뭐예요? 대통령이 아우 창피해 죽겠어. 하여튼 아바타께서. 네, 그래서 저의 이제 새로운 책이 예. 개헌의 역사 뭐 이런 책이 나와서 그럼 그 최변하고 같이 써야지 그거는 공조해야 돼 공조.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좀 예. 잘 제 거를 검토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로. 그러지 말고 공조로 해요. 그게 더 나아. 공전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예. 쓰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잘 검수해 주라 그럴 테니까 네. 인쇄 비율을 이번엔 조금 더 써. 참 하여튼 진짜 빨대를 계속 장난 식민지 아니 나는 조정만 해줄게. 나는 조정만 해주고 조정만 둘이. 난 전혀 안 게 이번에는 빨대 안 꽂아. 야 진짜 아니 이렇게 솔직히 냉정히 따져서 이렇게 네. 방송에 나와서 돈을 벌어오는 적더라도 이렇게 방송에서 벌어다 갖다 바치는 게 저밖에 없잖아요. 얼마 받았어 이번에? 솔직히 인간적으로 밝혀 여기서 밝혀. 못 밝혀요. 아 인간적으로. 근데 근데 그 광고를 이걸 날마다 매주 한 번씩 해주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광고 아니야. 단박에 한국사. 어? 단박에 돈을 다 가져가고. 코딱지만큼이라도 이제 전체 이제 그 아니 근데 도산이 인세가 들어오니까 좋긴 좋더라. 도산이 버시는 돈에 비해서는 작지만 예. 그래도 내 이 어떤 이 봉주 사단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가서 앵벌이에서 갖다 바치는 이 이뻐하지 못할 망정 지금 뭘 또 이번에 헌법 그거는 내가 조정해 줄게요. 내가 판사가 돼갖고 검사 변호사 얘기를 다 듣고 미치겠다. 어? 나는 이번에 빨대 안 꽂고 이제 쫙 조정. 왜냐하면 진짜 헌법의 역사, 헌법 내용 이런 등등은 최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이 그 제가 말씀 예, 따로 그럼요. 드렸었어요 저번에. 그래서 근데 하여튼 공교롭게 저는 이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또 이제 어떻게 시류가 또 그렇게 가서 내가 이재화 안 소개시켜주잖아. 이재화 소개시켜주면 역으로 37 자기가 7 가지고 간다 그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한테만 걸려면 그냥 다 빨리는 거야. 악덕 변호사인가요 알고 보면. 그래서 민변에서 떨어지신. 그래서 떨어지진 않았고. 하여튼 그냥 뭐 예. 생각나서 요즘 하도 그 뭐 개헌 얘기가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예.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그 개헌도 하면 우리가 여기서 또 왜냐면 책 끝나고 예. 개헌 이야기 갖고 해주면 의미가 있어요. 예. 재밌잖아 그런 방송들이. 아 그럼요. 그 옛날 또 현대사하고 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또 재밌는 얘기 또 꼭 알아야 할 얘기 이런 게 많습니다. 개헌 역사를 살펴보면. 아 그리고 우리 책 얘기한다 그랬잖아 책. 예. 책 얘기할 여성 예쁜 여성을 내가 하나 찾았어. 아나운서. 진짜 하려고요? 아니 이제 그 준비되면 언제든지 하자고. 지금 이제 여행사에 집중해야 되니까 또. 아니 방송을 몇 개를 하시려고. 아니 책 얘기는 진짜 해주고 싶어 안 듣더라도. 아니 정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그건 뭐.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벙커 해놓으니까 책이 무수히 많이 오는데. 예. 야 광고 능력이 없어서 네. 광고 비용이 없어서 사장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엄청 많아. 좋은 책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하지 말고 한 30분 정도 했고 한 번에 두세 개 싹 하고 띄우고 어? 듣든지 말든지 책을 보지 않는 국민에게 희망은 없다. 어? 그리고 책을 좀 보게끔 하고. 그러니까 그 책도 자꾸 밥버릇하고 이래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소위 가족들의 역사를 좀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책을 안 보면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애기들 자라는 모습 얼마나 예쁘고 그러면 그 사진만 찍어 놓는 게 아니라 사진 찍고서 그 밑에다가 한두 줄만 적어놔도 애들 크고 나면 그거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거든. 그렇죠. 눈물 나는. 아이, 그리고 일테면 네.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냥 드리는 사람하고 아, 그렇죠. 예. 어머니 한마디로 써.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럼요. 예.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이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오래 사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그리고 그 쓰고 20만 원 주고 10만 원 주면 이게 100만 원 말로 때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로 때운다는. 천냥빚도 뭐 갚는다. 아니 근데 그 한 구절이 부모님들 훨씬 더 감동을 하더라고.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하려면 책을 읽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사람 구분하잖아. 이게 농담 이런 게 있어요. 뭐 나이 40 넘으면 늙은 놈이나 좀 뭐 나이 건강한 놈이나 건강하지 않은 놈이나 똑같고 예. 나이 90 넘으면 산 놈이나 죽은 놈이나 똑같다 이런 예, 표현 있잖아요. 맞아. 이게
50이 넘어가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학력 차이가 그때 조금씩 있어요. 네.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공부 안 했던 사람 차이가 있는데 55세 50 중후반이 넘어가니까 딱 똑같아요. 학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평상시에 책을 신문과 읽는, 책을 그렇죠. 읽는 사람과 그렇죠. 예.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쫙 나뉘는데 확 갈리는 거예요. 확 갈려요. 55세 안 돼봤잖아 두 분 다. 예. 저랑 헷갈려. 아직 멀었죠. 얼마 안 됐어. 제가 그 나이 되면 내가 도사님은 37세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실제 공부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갈리면서 이게 삶의 일상에서 엄청난 경쟁력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하나의 사안을 보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분석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게 완전히 틀려져. 그러니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느냐, 그저 행패 부리는 늙은이가 되느냐의 차이야, 그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자기 지식을 축적하고 정리하면서 살아왔던 분과 예.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욕망에 충실하면서 막 사는 사람과 어떻게 그게 나이가 지나면 같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예전에 왜 소위 선비라고 불리웠던 그 지식인 계층은 반드시 책을 썼잖아요, 자기가. 그 책도 많이 읽기도 했지만 그게 다 인문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죠. 인문학 소양이 인문학 되는 저서를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문학에 정통한 사람들을 관료로 뽑아서 또 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인문학적인 발자취를 글로 남기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매천야록을 쓴 황현 선생 있잖아요. 황현 선생. 그 매천야록도 유명하지만 오화기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동나무 아래에서 그렇죠. 역사를 기록하다. 이렇게 예. 이제 번역돼 가지고 그 김종익 선생이 번역해서 최근에 또 심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제목만 들어봐도 예.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그러면서 그 당대의 그 선비이자 민족주의자가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애타는 마음을 적었던 그 마음. 예. 그런 것들이 두고두고 지금 100년이 넘어서도 또 당대의 어떤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니까 책으로 또 번역돼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소설가 김훈 선생이 내가 항상 옆에다 두고 보는 책은 오화기문이다. 아. 그런 책을 했을 정도의 그 얘기를 했을 정도의 예. 책이라고요. 그런 책들이 두고두고 이거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우리의 고전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건 또 읽는 사람만 읽어 매니아들만 그러니까 아, 저런 명조도 있잖아요. 네. 정봉주에 달려라 정봉주. 근데 정말 이 책은 보라고 권장할 만하더라고. 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책을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안 보다가. 언제부터 한 몇 년? 실제로 이게 보기 시작한 게 이제 징역을 전후로 해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런 건 똑같아요. 아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느냐 존경받지 못하는 행패부리 어른이 되느냐. 이거 국회의원에 빗대서 얘기해 볼게요. 네. 존경받는 다선 의원이 되겠느냐 아니면 욕망에 충실한 다선 의원이 되겠느냐. 네. 그렇잖아요. 그렇겠네. 예. 국회의원이 돼서 선수가 올라오면서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역에서 네. 그렇죠. 뒷주머니에 숟가락 꽂고 그러면서 다선되는 의원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 보면요. 국민이 불쌍해요. 그게 양아치지. 저런 그거는 사람들을 정말 국민의 양아치지. 대변이라고 그때 선거 때만 그냥 잠깐. 사탕 발린 얘기를 싹 하면 그걸 또 찍어주고 그러니까 안 찍어주려고 그 컷오프 시키게 되면 대안이 없었고 또 그 사람 시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다선 의원들이 즐비한데 그때 끊임없이 공부하고 판단력을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 아니 그 양반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셔서 얘기하는 거지만 조선시대 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문집을 냈느냐예요. 자기가 문집을 냈느냐.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심용한 문선 이렇게 해서 자기 문집을 냈냐.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자기 집 할아버지 가짜로 양반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이제 만들었고. 그걸 모아서 그러니까 일기 이런 거 모아서 강제로 문선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뼈대 있는 집안들은 선조들의 문집이 이렇게 내려오는 집안이잖아. 그렇죠, 우리 그렇죠. 이런 거 있다, 딱 이게. 네. 근데 우리 후손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헬스책 보고 뭐라 그럴까? 아, 내가 헬스책 쓴 거 보고. 우리 선조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지. 국회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대한민국의 뭐 어떤 무도인 뭐. 자, 연해주 가시죠. 네. 단박의 한국사 그래서 열심히 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박의 한국사. 그래도 요즘 좀 팔리죠, 조금씩. 저희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나가는 거니까. 어느 게 더 많이 팔려요? 역사전쟁하고. 아니 단박의 한국사가 훨씬 잘 팔리죠. 그래요? 그럼 우리 인세 조금 더 싸. 뭔 얘기야 갑자기. 단박의 한국사 인세 조금 더 비율 좀 올리고.
나는 솔직히 역사전쟁에도 좋던데. 그 책은 정말 수준 있는 책인데. 모아놓고 진짜 빨대 크게 하려고 진짜. 야, 우린 벼룩의 간을 뭐 지나시 나보러 무슨 하우빈 가가지고 무슨 벼농사 지으라고 아니, 나도 최순실하고 친해요. 샤 머니즘. 머니즘. 우리 책 샤 머니즘. 야, 계약된 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건. 계약서 쓱 고쳐버릴까? 역사전쟁도 꾸준히 잘 나가고 국정화라는 말이 나오면 또 예. 확 올라가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연해주로 가시죠. 하여튼 단박이 한국사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읽을 때 멋진 문장들이 많고요. 그 연해주, 오늘은 연해주하고 미주 얘기입니다. 네. 연해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2차 아편 전쟁을 중지한 러시아는 그 대가로 연해주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게 엄청 큰 땅인데 그 당시에는 12,000명 정도 살았대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우랄 동편, 시베리아 전체에 러시아 인구 중에 500만 명밖에 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인구가 지금 한 1억 7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저쪽에 유럽에 살았다는 거죠. 네, 유럽에 현재도. 그러니까 땅은 크지만 개발이 안 된 땅. 그 지금 거기 가 보면 그 시베리아나 연해주 쪽에 상권을 장악한 건 대부분 다 중국인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여전히 어쨌든 뭐 소만 국경을 넘어가고 온 걸 테니까. 예. 이거 엄청나게 넘어가서 주요 상권은 다 중국인들이 장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천연 자원이나 이건 또 여기에다 묻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생활 공간으로는 미래의 가장 블루오션, 가장 보고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 예. 그렇죠, 그렇죠. 어쨌건 1863년 정도에 이제 그 두만강을 건너서 포시에트 구역의 지시너에 13가구가 최초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벼농사를 성공을 해요, 여기서도. 예, 여기서도. 예. 그 러시아인들이 아주 충격을 받고 건너와라, 땅을 주겠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서 빠르게 넘어가서 1910년대는 20만 명 정도가 됐으니 이게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이 연해주를 대표하는 민족 지도자 중에서 많이 안 알려진 사람이 두 분 계세요. 그게 최재형과 이범윤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두 분은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과 이범윤. 이범윤. 최재형은 쉽게 말하면 아주 일찍 들어가서 일찍 현지에서 사업을 성공을 하세요. 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이 독립운동, 그리고 지금의 또 민주화 운동, 진보주의 운동, 이런데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는 게 무척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금이 있어야지 뭘 예. 하니까. 예. 근데 안창호 선생은 모금 능력이 뛰어나셨고 이분은 실제로 개인적으로 큰 사업적 성공을 거둔. 그 전에 부산에서 무슨 우리 사업하다가. 아니 이제 백산상회. 예. 그래갖고 그거 다 또 털리고 독립운동 자금 대줬다가. 그렇죠. 임시정부를 위해서. 예. 그리고 이분이 이걸 하면서 사실 러시아 현지인들과 굉장히 많이 내가 알아요. 느닷없이 물어봤는데 이름이 탁 나오네. 나는 우리 수업을 위해서 백산 안희재 선생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그래도 제가 20년 아니 왜냐면 나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난 기본적으로 이 문서 암기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게 난 신기해. 그리고 저는 역사 선생으로 예. 강사로 또 살았기 때문에 선생이었어요? 쌤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외우려고 안 해도 사실은 일주일에 수십 그렇죠. 시간을 예, 탁 맞아요. 떠드니까 핵심적인 거는 그냥 머리에 박혀 있는 게 많아요. 선생님을 쌤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그런 거야? 우리 때는 그런 약자 얼마 안 없었잖아요. 됐죠? 한 10년? 그렇지. 네, 10년 플러스 심 마이너스. 선생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쌤이라고 했어요? 맞아 죽을 얘기죠. 그지? 네, 맞아. 담탱이라고는 해도 쌤이라고는 안 하잖아. 더 심하게 국어쌤, 말을- 수학쌤. 꼰대. 꼰대라는 표현은 우리 시대 표현이고. 우리 때는 담탱이란 말도 없었어. 저희도 그냥 이름 부르고 이름 뒤에 욕 붙이고 그랬어요. 우린 요거는 안 붙였고 모든 학교에 있는 별명 딱 하나 있잖아요. 미친 게. 그건 꼭 있죠. 그렇죠. 어디나. 각 학교 선생님들 미친 게 딱 한 명은 있어요. 네. 근데 쌤이란 말은 원래는 별로 좋은 의미 아니었는데 지금 그냥 근데 지금 애칭처럼. 애칭으로 좋더라고. 어? 맞아요. 선생님들도 스스로 자기를 쌤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기본이야. 쌤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그래요? 네. 저는 뭐 막 심쿵쌤 이거 진짜 거의 딱지처럼 어렸었어. 이제 어디 무슨 딱지? 코딱지? 꽤 근엄한 데 가도 뭐 예. 심쿵쌤 심용한 선생과 함께하는 뭐 이렇게 해서 좋은 거야. 그게. 좋잖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팟캐스트 전에 예. PS 한겨레의 TV, PSI. 예. 그때 이제 봉도사라는 봉도사, 예.
애칭을 얻은 거거든요. 아, 거기서 그러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그 옛날 어르신들 호를 썼는데 네. 이런 고정 애칭이 있는 게 무척 사람들한테 권위의 벽을 확 허물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정청래 어떨 땐 기분 나쁘다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공갈 공갈 정청래 정청래. 하잖아요. 자꾸 그래야지 권위가 없어지는 거야. 막말 김용민, 추호 김종인. 그거 듣기만 해도 더러워. 그 얘기를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애칭 심쿵쌤, 봉도사 이런 게 무척 좋은 거예요. 그분은 전권 김종인 요즘에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정권을 주면 뭐든지 하겠다. 전권을 주면 내가 해보겠다. 참, 내가 진짜. 에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최재형 선생은 여기서 아주 이른 시점에 사업적 성공을 했고 사업적 성공과 러시아에서의 막강한 인맥을 같이 이제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또 이끌었던. 그래서 여기다 자세하게 못 썼는데 아주 중요한 연해주 독립운동의 기반을 놓으셨고 사실은 나중에 가면 이분이 1920년인가에 시가전 벌이다가 시가전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일본군이 거기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가전에서 죽게 되는 비극적 인생이고요. 이범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대한제국 당시에 간도를 고종이 실효적 지배하려고 간도관리사로 파견했던 분인데 예. 남아서 거기서 이제 또 독립군 양성을 했고 사실은 이범윤이 이제 그 최재형과의 연관 속에서 자금을 얻어왔고 그게 안중근의 거사 자금으로도 쓰이고 그런 링크를 좀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만주에 비해서 연해주는 무기 구매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았대요. 왜냐면 좀 더 이렇게 약간 무방비 상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연해주 독립군은 러시아제 5연발 총을 소지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좀 좋은 무기였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1907년경부터 3, 4천 명 정도 되는 부대도 편성되고 1908년에 이미 서울 진공작전 같은 것들도 막 이제 그 국내 진공작전 같은 것들도 막 진행이 되고요. 요때 안중근도 여기를 이제 그 어떤 독립군 리더로서 또 쳐들어갔던 적도 예. 있고요. 그러다가 1911년에 가장 큰 단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단체인데요. 권업회라는 단체가 블라디보스크에 만들어져요. 권업회. 예. 예. 그래서 뭐 블라디보스크, 우수리스크, 하바로프스크, 니콜라예프스크, 이만 등지에 지회도 설치해서 1914년에는 8,579명까지 그러니까 10,000명에 달하는 회원이 되니까 굉장히 큰 예. 조직이었죠. 그래서 얘네가 이 힘을 바탕으로 14년에는 연해주 이민 50주년 기념으로 대한광복군 정부도 선포했고 그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 이제 대한국민의회 같은 것들도 여기서 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준정부 조직까지도 많이 만들었던 큰 단체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이쪽 연해주 하면 소련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상대적으로 만주에 비해서도 훨씬 좀 덜 느껴지는 좀 학교 교육에서 좀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요즘 많이 가르치긴 하지만 여전히 좀 이미지상으로 좀 소외된 이런 지역으로도 좀 많이 느낌이 있죠. 근데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단체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소년모험단과 대한노인단이 결성이 돼요. 저는 소년모험단 하니까 무슨 약간 모험하는 단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젊은 층들이 만든 독립운동 단체고요. 예. 대한노인단은 이제 좀 연세가 있는데 이때 대한노인단원의 강우규라는 분이 소년모험단의 지원으로 폭탄을 들고 국내에 들어와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하려고 들어왔던 사이토 총독이 그 서울역에 이렇게 부임하던 날 폭탄을 던졌죠. 이 당시 연세가 63세인가 4세인가. 그때로 치면 정말 노인이신데 그쵸. 이 양반은 기차역에서 자리 양보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폭탄을 던졌다는 총독한테 이런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말이야. 그렇죠. 아니 맨 처음에는 연령대로 상상을 못했대요. 그 연령대의 범인이진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몇 달이 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완전히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학교에서 좀 배우는 얘기로 가장 컸던 얘기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활발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되긴 하죠. 하지만 이제 한 20년대 정도 되면 이제 일본군이 아예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로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이 일대 한인 무장부대를 박살내는 또 사건들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좀 이어집니다. 아니 일본군이 여기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아니 점령을 한 건 아니고요. 영향력이 미친 거죠. 영향력이 러일 미쳤고, 전쟁을 이겼으니까. 영향력이 미쳤고 러시아는 그것을
소련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고. 네, 때에 따라서 뭐 시베리아 출병도 하고 가끔은 러시아 영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가 조금 복잡한데 예.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뭔가 했던 이야기들이라면 예. 이제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이어져서요. 간도 참변하고 자유시 참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1919년에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예. 20년에 봉오동과 청산리의 기쁨을 기억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21년부터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섬멸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때부터 학살이 자행되고. 그렇죠. 네, 보다 근본적인 어떤 위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간도참변부터 얘기하면요. 이게 뭐냐면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사실은 진 거잖아요. 질 수 없는 전쟁에 지고 나니까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화기도 좋고 조직도 좋은데 우리가 왜 저 독립군 따위한테 졌냐. 예. 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 배경은 뭐냐. 요 만주 일대에 사는 한인 마을들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 마을 사람들이 농사 짓고 일본 군인들 오면 말 잘 듣는 척 하면서 정보 빼돌리고 실제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전투 끝나고 독립운동가들이 한인 마을에 들러서 막 식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독립군의 기관을 파괴하겠다. 라고 해서 1920년 10월부터 4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어마어마한 요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훈춘, 왕청, 활용, 연길, 유화, 흥경 등등등에서 한 3,600명 정도를 죽였고 이제 그에 못지않은 가옥도 불타고 학교가 한 41채, 교회가 16개, 그리고 양곡은 한 5만 4천석 정도. 그리고 기록에 남는 강간 사건이 70여 건.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측 기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보다 숫자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강간 사건은 아마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 당시 이게 수치스러우니까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를 고려를 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많았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탄압들이 자행되었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조선 민중들이 피해를 보니까 여기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 이제 소련으로 넘어가요. 예. 이때가 이제 드디어 소련이라는 나라가 나올 텐데, 당시에는 소련이 적군이라 불렀는데, 이제 과거 제정 러시아의 장군들이 이끌던 백군하고 이렇게 내전을 벌이던 때였는데, 일본이 백군을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제정 러시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했던 것도 일본군이었어요. 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적의 적은 친구라는 어떤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련군이, 그러니까 적군이 독립군을 자기네 편으로 좀 이용 가치가 있다고. 아. 예. 그래서 이제 데려오게 된 거죠. 예. 예, 데려오게 된 거죠. 근데 문제 뭐냐? 고민 끝에 이제 스보보드니, 보통 자유시라고 얘기하는데 스보보드니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미 갔을 때는 내전은 끝났어요. 적군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소련 입장에서 이 조선인 독립무장부대가 불필요한 거죠. 처음에 이용하려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네. 이제 다 전쟁 끝났어. 네. 오히려 불편한 거죠. 왜냐면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네. 쓸데없이 일본과 충돌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여기 완전히 애매한 상황이 돼요. 애매해서 계륵이 된 거지 계륵. 네. 근데 무려 이때 4,000명이 넘어갔거든요. 현재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4,000명이라 하지만 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두 번째 뭐냐? 여기다가는 글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말로는 좀 설명하기 힘든데, 이 당시 소위 말하는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여기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거의 내분이 됐죠. 통상 이르쿠츠파와 이제 소위 말하는 상하이파라고 해서 이 두 계열의 이 분열이 너무 심각한 상태였었고 쉽게 말하면 이르쿠츠파 입장에선 여긴 소련 영내니까 네. 여기 이제 우리 나와봐라. 우리 헤게모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르쿠츠파는 이동희 같은 또 걸출한 지도자는 없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소련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상하이파보라 너네 꿇어.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한인사회주의 계열의 두 파의 첨예한 대립과 적군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국은 적군과 이르쿠츠파가 연합을 해서 나머지 한인 사회주의자들이나 한인 독립군들을 대대적으로 토벌했던 사건. 이게 이제 자유시 참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전적인 또 모습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비극적으로 끝나야 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때 가장 일하는 제가 책에다 쓰지 않았는데요. 이때 막
도망가다가 네. 강가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자결을 했는데 그 시체를 건져 올리니까 다 총을 손에 쥐고 있었대요.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예. 물에 빠지면 이게 막 허우적거리게 되기 때문에 총이 무거우니까. 그러겠죠. 근데 시신의 상당수가 다 총을 손에 꼭 쥔 채 죽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너무 억울하게 여기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내가 왜 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최후의 죽음까지도 이제 갖고 있었던 게 그게 되게 좀 가슴 아픈 기억. 그러니까 아무르강에서의 슬픈 어떤 죽음들, 막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 많이 하죠. 네. 결국엔 스스로의 내분에 의해서 희생당한 거 아니야, 다. 네네네. 똑같이 근데 저렇게 돌아가셨다고 해도 막 그 추운 데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더 좀 그렇지 않아? 더 슬프고. 네.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그 막. 그리고 그 강가에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막 소련군이지만 거기 막 같은 조선인들이 총각과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에서 총을 들고 뛰어내려 죽는 거니까 그 동토의 땅에서 그게 너무 좀 그러니까 일본 놈들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요. 네. 이 내부 분열의 문제가 또 너무 심각했다. 원래 운동단체는 그 특징이 있어요. 탄압으로는 더 강고해지지만 네. 무너질 땐 내분으로 무너진다. 그렇죠. 그 진보 진영, 민주 진영, 민족 진영의 특징이에요. 탄압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고해져. 단결이 되고. 그러면 외부에서 침공이 들어오니까 내분 단결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침공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다음부터 또 분열이 되는 거야. 숙명 같은 거죠. 다들 숙명이야. 마음속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상과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틀리면 이게 틀어지면 저 자식은 저게 새로운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생각부터 드는 것이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생각이 어떻든 간에 먹을 것만 있으면 뭉친 놈들이니까 그냥 야 너 이리 와 여기 와서 요거라도 먹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너 그냥 저쪽 가서 굶어주고 이러면은 제가 이거라도 주워 먹겠습니다 이러고 또 옆에 붙어 있으면서 호시탐탐 이제 저놈 거 내가 뺏어 먹을 날만 기다리면서 있다가 그런 놈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무당한테까지 갖다 바치는 세상이 됐으니 이게 참. 그러니까 참. 이거는 진짜 무당이라고 확정되는 순간 이건 어떻게 하지? 네. 그리고 KBS도 골 때리는 게 누가 어디서 나하고 얘기하다 그 얘기를 하던데 네. 그 화면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구국 기도에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걸 안 공개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최근에 공개했죠.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공개했다가 또 지웠잖아. 또 지웠어요? 네, 지워가지고 또 딴 사람들이 너네 그럴 줄 알고 내가 다 여기다 보관해놨다 이래가지고 또 다시 지금 또 다 링크하고. 돌잖아 그게. 그거 도는 건 제가 봤어요. 예. 서울에서 2건, 대구에서 1건. 야, 최태민이 멋있더라. 완전 쫙 하면 사람들이 쫙 만세 부르고 그러던데. 진짜 광신도들이만 정말로. 나도 그 동네 보면 그 비주류들 교회들 있잖아요. 예. 이제 선거운동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난 저 정도로 광적인 건 처음 봤어. 네. 막 그냥 교회를 한 줄 쫙 그냥 막 머리를 흔들어대고 야 아니, 정통 기독교는 그런 모습 많이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가 많이 그러죠. 그거 최태민이 원래 2단 사입이었는데 뭐지? 예장 합동 종합인가 이상한 군소 교단에서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10만 원인가 돈 주고 그거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큰 대형교회 가보면 저는 솔직히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굴 믿는 건지. 나는 제일 끔찍한 게 그거였어. 그 꼬마들한테 무슨 방언기도 시킨다고 하면서 왜 그러니까 옆에서 막 악쓰고 그러면서 막 하고 막 애들 이렇게 등 때리면서 하잖아. 나 그건 진짜 못 봐주겠더라. 정말 그거는. 하다못해 그냥 저도 뭐 일요일 날 이제 가면 제 애들이 이제 유아부 이런 데 있는데 뭐 가족 기도회를 뭐 유아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막 6살, 4살짜리가 뭘 알아요. 완전 학부모만 죽는 거예요. 왜냐면 막 불 꺼놓고 막 목사님이 기도는 시키고 하는데 이거 애는 거기서 아빠 뭐해? 왜 그렇지. 갑자기 소리 질러? 너무 불편하고. 안 가면 되지 그걸 왜 가서 그래. 아니 저기 평소에 제가 거기 안 가는데 네. 그날 애를 어떻게 맡겨놓으니까. 애 때문에 이제 갔는데 그날 그 행사를 하니까 애를 빼고 나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곤란한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애가 거기서 뭘 느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상식 이하적인 행동을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에 관련된 스캔들 같으면 그래도 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지 뭐 저게 이성적으로 나쁘고 아니고를 애들한테도 가르쳐서 교훈으로 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우리는 딸도 셋이나 되는데 지난 주말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아빠 근데 오빠가 뭐예요 그러는데 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걔들한테 환장하겠더라고 정말로. 그러니까.
아우, 진짜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꾸 또 이제 샤머니즘으로 가지만 사실 박근혜 정권이나 그전 이명박 정권에 한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이 협력을 했잖아요. 아주 예. 적극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교단에서 얘기해야 된다니까 이제 한마디씩들 아니, 딱 근데 까물고 있잖아. 이번 주 주일날 그래놓고 그분들이 나와서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나라를 위해 부족하니까 기도해야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지지하고 본인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동원해놓고 지금 사과해야 될 사람이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었던 그 보수교단의 대형교 목회자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와서 말도 안 되는 무슨 영적 회개를 하라고 그러고 있으니 그 목사님들이 14% 안에 들어가 계신 거네. 그렇죠. 14%가 뭐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지지층들 있잖아. 박근혜를 지지합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러니까 이때를 보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목사님도 많거든요. 네. 근데 평신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안창호, 뭐, 김규식 이런 사람들은 평신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교가 건전할 때는 성직자들만 파워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 외에 그냥 일반 신앙인들이 그 종교적 정체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보통 다 이렇게 성직자들이 주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종교가 타락을 하는 게 너무 크거든요. 성직자라는 말 붙이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야. 그냥 지금 소위 말 종교를 팔아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지. 그렇죠. 그게 어떻게 성직자예요? 종교 장사꾼. 네. 더군다나 장사치들이지.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아예 성직자잖아요. 예.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목사는 그냥 장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어느 날부터 가운 입고 와서 그렇지. 이렇게 성직자인 척하는 새로운 계급인 척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로만 칼라 탁 해갖고. 그러니까 엉뚱한 말 같지도 않은. 괜찮으세요? 어쨌든 연해주 사태 이후 자유시 천변 사태 이후 가시죠 또. 예, 갑자기 훅 퍼지시는 것 같아서. 예. 저 그냥 할게요. 예. 여튼 좀 상상을 전 해봤으면, 약간은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는 게, 큰 승전 이후에 간도 일대에서는 평범한 민중들이 도륙이 났고, 그 다음에 생존하고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소련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내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였다. 내분 때문에 도륙이 났고 또.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비극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에 대해서는 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왜냐면 그 이후에 20년대에는 청사인 대첩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내거든요. 왜냐면 타격이 너무 크니까. 네. 돌아와요. 그래도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남았던 사람들이 뭉쳐서 23년부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민정과 군정을 겸임하는 단체들을 재건을 해요. 네. 근데 이때는 또 일본 경무국장 미스야가 만주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군벌 장쩌린하고 협약을 맺어서 독립군 잡아올 때마다 돈을 준다는 거예요. 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얘기.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농부들도 그냥 막 잡아다가 독립군을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사실은 30년대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회복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20년대가 얼만큼 고단하고 힘들었었던 시간이었는지. 예, 그걸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좀 필요는 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저번에 밀정 얘기도 했었지만 그 20년대에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줬던 게 사실 의열단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그다음 미주로 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주는 미국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 미주로 가기 전에 광고 듣고 가자 그래야지. 아씨. 그건 도사님 알아서 하셔야죠. 나 졸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광고비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자, 미주 독립운동. 아, 슈킹해. 슈킹 아버지. 나 미주 얘기 나오면 재밌어. 난 그렇게 슈킹을 많이 한 걸 단박에 한국 사람에서 처음 알았거든. 그냥 독재만 한 줄 아셨어요? 예. 독립운동 할 때는 그냥 했었고. 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일단. 중요한 거. 저는 많이 안 쓴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 슈킹을 잘하는지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 요새는 많이 알려졌죠. 국정교과서 덕분에. 하도 국부라고 띄우려고 지랄들을 하니까 진짜 국부인지 한번 따져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얘기가 예. 더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왔고. 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60번이 나와요. 사진만 7번인가 8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승만을 라이벌이었던 신채호 0회, 안창호 1회, 김구 1회. 아유. 그게 이제 완전히 이승만에 대한 이제 역풍이죠, 역풍.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여튼 일단은 이제 미주 얘기로 오겠습니다. 미주는 근데 이승만 만의 나와바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여기 수많은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장이었고, 그러니까 좀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근데 미주는 일단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 일부, 멕시코 일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탕수수 농장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미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처럼 어떤 미국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한인들이 이민을 갔던 지역을 대강 뭉쳐서 이제 미주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1902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보증을 서요. 요때쯤이 뭐냐면 미국에서 아주 쉽게 말하면 좀 거칠게 얘기하면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제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중국인들이 많이 데려왔었거든요. 제일 네. 처음에. 근데 이제 오면서 중국인들의 다른 생활 양식이라든지 그들의 숫자가 막 기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 극우 혐오주의 같은 게 섞이면서 이 중국인들의 이민을 막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실은 또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루트를 튄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제안을 했고 대한제국 정부가 보증을 서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21명 중에서 신체 검사에 탈락한 사람 빼고 97명이 최초로 하와이로 가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1905년 때가 되면 하와이에만 7,266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멕시코에 1,033명에서 근 10,000명 정도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1910년 정도 때가 되면 이제 그냥 미주 지역에만 한 10,000명 정도 예. 그 일대까지 하면 더 많게 되죠. 근데 문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미국과 대한제국이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서 넘어간 거죠. 근데 넘어갔는데 본국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를 해야 돼요. 이 뭐 일본인도 아니고 애매해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거기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게 없었을지어도 예. 나라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모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잘 계시는지 자식들은 잘 있는지 그렇죠. 예, 예.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역사를 하면서 그냥 뭐 사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막상 지금 우리가 당했다고 상상을 해보면 사우디로 돈 벌러 갔는데 우리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어디로 가지? 그리고 이제 본인의 위치도 애매해지는 예. 거잖아요. 이건 뭐 무국적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우리 부모님은 그때는 뭐 SNS가 있어 전화가 있어. 예, 예. 그러니까. 그냥 호수 안 잡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고 울면서 질 짜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상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자치 조직을 만들면서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애호 친목회, 공립협회 같은 걸 만들다가 약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유명한 대한인국민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한인국민회가 사실상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정부 조직의 역할을 많이 했고요. 대한인 국민회. 예, 이게 사실은 학교에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냥 딱 간단하게 미주 대한인 국민회 자금 마련 끝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활발했던 단체고 제가 그래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넣었어요. 근데 자세하게 넣기 전에 심 선생님 반성하고 우리 제가 반성을 해야 돼요. 애청자분들에게 사과하세요. 왜요? 왜냐면 그때 우리 그 국정교과서에 고대사 부분이 많이 들어갈 때 뭐라 그랬냐면 현대사 부분은 논쟁적이기 때문에 고대사 부분에 얘기를 넣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고대사 최순실 때문에 넣은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맥락 있게 저를 공격하셔야지. 갑자기. 아니 고대사는 샤머니즘 최순실 때문에 넣었다니까. 그 이제 입증이 되고 있잖아. 무당 때문에. 얼른 무당에 우리 제가 방송하면서 그거 들었죠? 저기 그 김창수 박사. 예. 뭐 미국의 네오코너의 분사고 어쩌고저쩌고. 사드는 그냥 최순실이 사드 배치하라 그러니까 그 뒷돈 먹고 그냥 통일대박론 실현하려고. 그래서 김창수 다 반성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과했어. 어느 정도 근대 국가라는 건 논리와 글쎄 말이야. 어떤 집단과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근데 이게- 논리도. 예. 그러니까 기자들만 신났잖아. 그동안에 이상했던 거 지금 전부 다 그 최순실이 한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 풀리는 거 아니야, 지금. 다 풀려 실제로. 예, 실제 다 풀려. 예, 예. 개성공단 닫은 거 문제, 사드 문제, 그다음에 한일 위안부 해결 문제, 아까 제가 위안부 그 합의 문제. 제가 역사전쟁을 쓰게 된 이유가 예. 교학사 사태가 딱 끝났어요. 예. 근데 그때 흐름이 두 개로 나타나더라고요. 기사로 막 확인했을 때 보수 진영이 한쪽은 새롭게 도전하자. 거민정 체제를 가야 된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한 흐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정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숫자로 보면 이게 좀 뭐죠? 그냥 새로운 거민정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이제 계속 그걸 나름대로 기사를 보고 추적을 했는데 갑자기
언론에는 알려지기 전인데, 그러니까 화제가 되기 전인데 국정으로 싹 몰리더라고요. 근데 그 동인을 상상도 못했죠. 예. 근데 그게 그 뒤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뭐 차은택의 뭐 외삼촌 그분이 뭐 국정교과서 수석으로 했다고 하니 교육문화 수석이었죠? 예. 네네네. 근데 지금 기자들이 그 지점에 링크를 찾으려고 하는데 막 안 나와서 막 고민이라고 하면서 막 연락이 오던데 그래서 저는 진짜 다 읽어보면 전체적인 느낌이 그러합니다. 예. 교과서 전체에서 그런 기운이 온다. 기운이 온다. 그 기운이 온다고. 그것도 무슨 어디 연설에선가 뭐 고려시대 이함 선생의 뭐 얘기에 의하면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함 선생을 얘기한 거 아니야. 저거 뭐야 그러면서 그 이함 선생님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은 그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단고기류의 책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네. 그 사람 이름을 인용해가면서 뭐가 뭐 혼이 없는 민족은 뭐 망한다느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 박근혜가. 그 한단곡에 나오는 구절도 이상하고 예. 저게 어디서 나온 거냐 막 이러면서 그 논리적으로 전 얘기했었죠. 그 뭐 이렇게 뭐 전두환 정부 때도 이랬다. 얼른 사과하라고. 네, 제가 계산하지 못했던 사과하겠습니다. 최순실 무당이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 생각이 짧았어요. 예. 그럼 우리 논리적인 분석이 스스로 우리 함정을 빠뜨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부가 현대에 진입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승만 박정희 때도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뭐 일제시대 때도 없었고 고종 왕자가 무슨 뭐 무당을 켰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민비가 했잖아 민비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참 아우 답답해 진짜. 하여튼 사과하겠고요. 이거 진짜 맥 빠져 죽겠어. 이게 역사하다가 또 힘 축 빠졌다. 참. 그래도 이야기는 계속 돼야 되겠죠. 예, 근데, 하여튼, 대한민국민회는 사실상 준정부 조직이었어요. 굉장히 커요.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뒀고요. 이게 북미 하와이는 기본이고, 만주 시베리아에도 지방총회를 두고, 산하에 116개의 지방회를 뒀대요. 굉장히 큰 조직이었죠. 이게 사실은 어찌됐건 초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자금줄이에요. 그래서 19년에는 대한민국민회가 이제 중앙총회에서 자금이 한 8만 5천 달러 정도로 모았는데 절반이 이제 임시정부를 위해서 쓰였고요. 절반이 임시정부로 위해서 쓰였다 그러는데 난 무슨 생각이 확 드냐면 절반은 그럼 이승만이 슈킹한 거야. 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자금은 이 당시에는 안창호가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와이에서 박용만 쪽에서 이제 했던 여기서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이 파인애플 농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과 지원금으로 한 근 8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그중에 한 2만 달러도 만주연해주로 가고요. 뭐 아무튼 이때의 돈의 가치가 미국하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쭉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8만 달러면 800만 달러 정도의 느낌일까? 어떨까? 그거 더 되지 않을까요?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게 저도 그렇게 딱 환산을 하면 좋은데 보통 공식 학계에서 환산을 잘 안 해요. 왜냐면 경우의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딱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89년대 미국 갔잖아요. 공부한다고. 그때 또 100불이면 12만 원 아니에요. 그때 100불이면 8만 원일 때예요. 100불짜리를 그 마켓에 갖고 이렇게 주면요. 100불 감식기 있어요. 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조지폐인지. 50불이나 100불짜리 위조지폐인지 검사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00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었는데 진짜. 아니 나는 그 시절에 또 동양 애들이 그때 카드 없었을 때 아니에요. 100불은 많이 갖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갱들의 그 대상이 되잖아요. 타겟이 되고. 그런 거 하게 되면 진짜 이게 이게 진짜 100배 이상이네. 응? 뭐 어디서 보니까 뭐 안창호 선생이 임시정부 자금 갖고 왔을 때 그 돈이 뭐 지금 돈으로 하면 5억, 10억이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한 자금줄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만주 연해주에서 조달하는 것 빼고 유일한 자금줄인데 국내나 만주 연해주 자금은 이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돈이 셌고요. 대한부인구제회는 또 이제 그 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주로 이제 임시정부나 아니면 이제 만주 일대 단체에 보냈고요. 북미 대한민국민회는 이제 40년대 때 충칭 임시정부와 광복군에다 4만 달러를 또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처음에 그냥 뭐 돈 있었고 그 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탕수수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좀 모아둔 돈을 그걸 모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응? 없어진 나라를 찾겠다고. 네네네.
정말 그러니까. 막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모은 돈인데 예. 저 돈이 많구나 생각하면서 침 바르고 슈킹할 기회를 노리던 놈이 하나 있었다는 거지. 예. 그때, 어? 근데 아무튼 이 지역에서 또 3명의 유명한 인물을 배출합니다.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이렇게 3명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 한 분이 슈킹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30년대 후반이 되니까 그 이미 1세대 예전에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이민으로 갔고 결혼할 때도 사진 신부라고 본국에서 와서 사진 한 장 그 보고 얘기했죠. 결혼하고. 사탕수수 밭에서 그 일했던 그분들. 네네네. 네. 근데 그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돌아가시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회원이 점점 주는 거예요. 2세대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내부 분열도 막 생기게 되고 또 사실은 이승만 빼고 박용만, 안창호도 이제 또 죽게 되고 이러니까 리더십도 또 한계가 오게 되고. 근데 40년대로 들어가면서는 또 2세대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또 이제 이때 공교롭게 태평양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 내에서 항일 의지가 강해지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편승도 하고 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한인 부대를 못 만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여러 좀 내부적인 국내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별도의 한인 부대를 미국 내에서도 만들려고 시도했다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한인들이 미 군에 입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600명, 본토에서는 200명 등의 한인 2세들이 미군에 입대하고 그중에 200여 명은 장교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이런 것도 대단해. 거기에 안창호의 큰딸 안수산 여사가 이제 계셨던 거죠. 예. 여긴 독립운동에 그래도 뿌리를 계승한 거죠. 안수사는. 네, 그런 셈이죠. 저분들은 그 열심히 살았죠. 계속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안고. 안필립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안필립은 좀 그래요. 이거 미국 브루스 커밍스라고 유명한 예. 학자가 자기 책에다 안필립 한 3번 정도 씹어요. 아. 그 뉘앙스가 딱 느껴져요. 네 아버지 독립운동 했는데. 브루스 커밍스 한국 전쟁 쓴. 네. 예, 그분. 전쟁의 기원. 그분이 나온 책의 새로운 개설서를 보면 안필립은 한 3번 정도 까질 않지만 계속 일본이 형사 역을 하면서 떴다란 말 한 3번 정도 써요. 근데 그건 딱 느낌이 오거든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예. 근데 안수사는 그렇지 않았죠. 예. 그래서 아버지 정도는 안 됐고 그래서 사실은 안창호 선생님 유명하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또 안필립도 덩달아 미화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 그 무한도전에서도 좀 미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는 저는 좀 역사적 사실을 팩트로 보고 그렇죠. 팩트를 갖다 놓고 그다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도 그 무한도전에서도 미화시켰더라고. 예.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안준생 얘기도 그렇고 그것도 이때 뭐 했냐면 미국이 전쟁을 하니까 전시 공채를 매입하는데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943년을 기준으로는 24만 달러. 예. 아예 이제 그 하와이 한인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별도로 2만 7천 달러 정도의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 모금 활동도 하고 직접 입대해서 미군으로 일본과 싸우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여기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 사람 얘기를 담았다라는 게 너무 뿌듯해요. 그 현존하는 어떤 대중통사에도 이분 얘기 안 나오거든요. 한길수. 네. 아까 앞에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네네네네. 이분이 이승만의 정적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래요. 왜 유명했냐면 언론에 나와서 일본이 조만간 진주만을 포격할 것이다를 여러 차례 주장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그게 현실화가 된 거죠. 진짜 한 방에 일약대 스타. 오. 네. 이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사람이네. 네네네네. 자료가 워낙 없어서 저도 이게 완전하게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요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예, 인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승만을 진짜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이승만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다 방해하고 다 싸우고 그리고 이분이 또 했던 게 뭐냐면 이건 사실은 나중에 미국에 사과가 됐는데 당시 이제 미국에 있던 일본인들 있잖아요. 예. 그 일본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수용소에 들어가고 이렇게 좀 그런 걸 당했거든요. 그거를 주도했던 인물이 또 한길수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복수전인 거죠.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복수전 또 그런 활동도 하고요. 예. 좀 그런 분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결국 또 이승만에 대한 요구로 가는데요. 이승만이 사실은 특별하게 임시정부에서 쫓겨난 다음에 한 게 없어요. 뭐 짜글짜글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독립운동사에서 이렇게 뭐 별로 할 얘기는 없고요. 40년대에 들어오면서 김구가 주석이 되니까 임시정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청원외교에 주력을 하는데 문제 뭐냐? 이승만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의 반소련 반공 외교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냐? 얄타미략설. 그러니까 소련이 만주 한반도에다가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미국이 좀 인정해줬다. 예.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소련은 당연히 이승만과 임시정부를 좋게 볼 리가 없죠. 네. 이건 자기네들을 완전히 몰아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때 미국도 그다지 특별히 임시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미 국무부 역시도 임시정부랑은 뭐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승만의 반소 반공 외교 덕택에 임시정부 승인받는 건 그냥 물 건너갔고 소련과 미국에게 있어서 임시정부가 완전히 딱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어떤 문서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소련 문서에서 임시정부 얘기가 좋게 나오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반소 반공 외교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서 장난친 거 아니야. 그렇죠. 이승만이가. 근데 전략적 영어 좀 머리 할줄 있었던 것 같아. 아니, 그렇죠. 반공이 먹어준다. 네, 그걸로 딱 해서 간 거지.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구펠로우라고 예. 메가더의 부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 군부가 이거를 아주 좋게 봐요. 네. 그래서 이 이승만 개인은 구펠로우를 비롯해서 책에도 다 못 썼는데 굉장히 다양한 미국의 매파, 강경파의 지도자들과 아주 끈끈한 쪽에서 밀어갖고 결국 대통령까지 가고 독재자가 되고 그런 거네. 그러니까 저기 쟤네들이 볼 때는 어디 저 일베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그렇죠. 유리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 국정원 애들이 일베 지원하듯이 똑같은 짓을 한 거지. 그렇죠. 네, 조금 공부 많이 한 일배. 네. 그래서 오직하면 이승만이 해방이 됐을 때 이승만을 못 들어오게 해요. 미 국무부가. 얘가 들어오면 이거 난리 난다. 그렇지. 좌우 분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극우랑 메가더랑 또 친했거든요. 그래서 메가더가 군용기를 별도로 해서 미 국무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지가 보기에는 이건 총사령관이 모셔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환영식 때는 하지가 옆에서 이승만 연설하는 기간 동안 정찰 서 자세로 있어. 다 듣고 있고. 근데 하지가 겪어보니까 이승만이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하지가 무슨 제안까지 하냐면 이승만한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라. 그런 제안까지 해요. 예. 그랬다가 하지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우리 대통령 가깝게 정신과 치료 좀 받아보십시오. 무당 치료만 받지 말고. 네, 그렇게까지 해요. 네. 하지가 우리 대통령 치료 좀 하지. 괜찮다. 아우, 좀 그만하지? 조금 더 하지. 진짜 달인들이세요, 진짜. 경탄, 진짜. 진짜 치료 좀 하지. 아주 그만하지 말하고 싶었다. 그랬던 일화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정치력이 뛰어난 건 맞아요. 그때 그 정오바람 같은 거 하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에 가서도 하지를 빨갱이라고 또 몰면서 미 공화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멋지게 컴백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지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하지는 가서 정신병원에 가라 그랬는데 가서 자기를 역공을 하니까. 역공을 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지가 절대 손을 못 대요. 네. 같은 정치력 하나는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 효과가 못 되는 거죠. 네. 다 자기를 위해서. 위해서. 네. 참 답답한. 이런 사람들이 격동의 한반도를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이제 무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이 온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는 이게 되게 진짜 학생들한테는 완전 암기의 난제거든요. 이게 단원을 피면 지도 하나가 나와서 만주와 연해주에다가 이렇게 그 단체 이름을 막 그려놓고요. 그 밑에 이제 문제집 같은 거 보면 표로 단체 이름 써 있고. 그건 나 그런 거 외우기 싫어갖고 그냥 그 역사 시간이 싫더라고. 그러니까요. 몇 년도에 어디가 활동하고 이거는 어디에 있었고 그런 거 이렇게 엮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 사고력을 검증하는 아니 문제라고 최명같이 하면서. 그림 외워지는 사람 괜찮지만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림 못 외워지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 내가 그때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그만하지. 대박. 자 됐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좀 더 공을 들여서라도 좀 이 시대가 이래서 이야기가 더 신명나게 하면 좋은데 이게 좀 많이 도사님도 많이 지쳐하시기로 아니요 했는데 이제 역사 얘기는 재밌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에 그나마 한 축이라도 좀 거두는 것 같아. 예.
그 재미없고 답답하게 가르치는 학교 역사를 이렇게 재밌게 풀어서 같이. 그 제가 가르치니까. 다른 악플은 괜찮은데 예. 가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판국에 봉도사야, 왜 역사 얘기나 하고 있어? 이런 댓글이 있어요. 저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더 멀리 거시적 전망을 할 수 있는 역사 이야기도 같이 해나가야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점 전투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진다. 하지만 멀리 내다보는 전쟁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네, 맞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